자, 또 빠르게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조정을 딛고 좀 잘 달려가나 싶었는데 뉴욕 쪽 후폭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점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 조정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 그림으로는 어쨌든 우상향이 지속되는 요건들은 맞습니다. 대외적인 요인들이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대형주 장세에서 최근에는 대형주가 쉬면서 자연스럽게 중소형주와 소외되었던 바이오 제약 섹터, 화학 sek터 등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모습에서 보면 양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추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12월 달 9일, 10일 FMC 회의 전까지 대외적으로 큰 이벤트가 없는 공백 시기이자 셧다운으로 늦춰졌던 경제지표 발표 확인과 함께 금리 인하 여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든 아니면 당근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우상향 박스권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11월 5일 사이드카 발동된 상황으로만 보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 국내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확률 통계적으로 보면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주까지는 상승 확률이 50에서 한 60% 정도로 반반 정도의 확률이지만 한 달 뒤의 상승률은 거의 100% 확률이었다는 네. 점을 미루어 볼 때 12월까지는 어쨌든 천천히 우상향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가 고용시장의 둔화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빠른 상승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춰서 볼 수 있고 현재는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물가지표,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지표 등을 확인해 가면서 그런 준비한 풍부한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아마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조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제시했던 코스피 전망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강세장이 이어졌었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전망도 좀 제각각이었어요. 높게는 7,500, 낮게는 또 4,500까지도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이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다소 어려워졌거든요. 김영구 대표님께서 방향성을 좀 주신다면요. 네. 지수의 속도와 상승폭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객 예탁금이 의해서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 예탁금은 유동성 장세를 갖다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거든요. 이번처럼 한번 불이 붙은 증시는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네. 이번 4,200 갔을 때 고객 예탁금은 88조 원이었어요. 4,000포인트가 깨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82조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하지 못하고 줄어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환율과 AI 버블론, 외국인 수급, 그 외의 변수 여러 가지들이 체크리스트가 있겠지만 우선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갖다 유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미국 지수의 중기 추세 지수는 다우 지수는 45,500포인트에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22,000포인트에 있어요. 이 선은 적어도 지켜줘야 우리 증시도 평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될 거고요. 네. 이 선이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로 본다면 지금 증권사들이 높여잡는 이 목표치들을 갖다 계산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5,000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 6,000포인트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수입니다. 지금 지수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이번 조정권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긍정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 순환매가 앞서서 여러 또 말씀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간 또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는 동안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여러 업종들의 순환매 양상이 좀 잡혔고요.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흐름에 대해서는 김진 대표님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예, 맞습니다. 자, 코스피의 그 반도체 집중 그 쏠림 현상이 완화된 가운데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은행, 석유화학, 자동차, 금융사 등 이런 그동안 그 소외되었던 섹터나 가치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 그 시총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숨고르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지난 수요일에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와 3.8조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을 보여주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와 네. 함께 이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4일 이렇게 연속해서 이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현재 그 코스닥 시장 시총 10위 가운데 7자리를 이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도주로 이 바이오가 나서겠다는 그 유의미한 그런 신고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다시 갈 것으로 보입니다. HBM은 물론이고요. D램, 낸드까지 이 쇼티지 현상을 보이면서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요.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또한 최근에 AI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AI 추론 시장의 성장에 따른 고성능 DDR5를 포함한 eSSD까지 수요가 크게 확장되면서 이 D램과 랜드의 그 수요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슈퍼사이클이 이제 과거와 달리 AI 투자 열풍과 함께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따라서 순환매 전개 양상 속에서도요. 저는 여전히 이 반바지, 즉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의 동력이 됐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책 모멘텀일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증시 활성화 효과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허인남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당정대 중심으로 그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이제 25%로 이제 완화하는데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좀 목표를 두고 있는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제 추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서 이제 증시 관련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이제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의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자 감세와 그리고 또 기업 가치 하락이라는 이런 노이즈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회적 형평성 등 이런 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진전시킬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 모멘텀으로 3차 상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정책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동우 대표님, 보니까 기업들의 반발 분위기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확인한 만큼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가는 그 포인트에서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재계 기업들은 이제 다른 이유로 조금 반대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이제 사라져서 뭐 투기 세력이나 뭐 금융 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좀 지킬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직원의 보상, 기업의 인수합병, 뭐 교환사채 발행 등 자사주의 전략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주총회 의결을 요하는 점에서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해서 신속한 자금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논해서 이제 개정안 추진에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조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주 환원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 의결에 대한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증시 부양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성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대규모 이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가 가능한데 뭐 지주사인 SK, 한화, 롯데지주, 두산, 코롱인더 등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금융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나 뭐 미래에셋증권 등을 관심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 쏠림이 완화되고 소외됐던 종목으로도 온기가 좀 번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코스닥도 좀 기운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계속될 상승세인가, 뭐 내년까지도 기대할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진 대표님, 코스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제가 이제 반바지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 코스닥 150의 그 구성을 보면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소부장들이 대략 3분의 1씩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4,000포인트를 넘었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1,000포인트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 3대 섹터, 주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이 반도체 소부장 부분들까지 함께 오르면서 빠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이면 이 천스닥으로 올라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스닥 150 실적 모멘텀이 올해와 내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4대 강국이라는 이 국정 과제를 수립해 놓은 만큼 11월 말에 벤처 4대 강국 대책 발표 그리고 12월에는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지금 거래가 주로 되고 있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활성화 방안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 바이오 강세 영향으로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률을 2배 이상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연말 연시 벤처 투자 활성화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이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 내년에는 올해 뒤처져 있던 이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반등을 넘어서서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 여건은 어떨까요? 뭐 불안불안하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뭐 급등을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었죠. 그러면서 1,450원까지는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불안감도 남아 있어서요. 이쪽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 것인가 궁금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외환 시장 동향 김영구 대표께 좀 여쭤볼까요? 일단 1,500원 돌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환율 차트를 한 10년짜리를 갖다가 봤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1,100원 선이었는데 그때부터 환율이 5년 동안 저점을 계속 오름세를 갖다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 밑으로 크게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결국 1,450원을 돌파했던 시기를 보면 23년, 24년, 그리고 25년에는 2번, 현재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와 같이 1,450원대를 찍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없고 추세가 1,450원대를 돌파해서 1,500원대를 가려고 하는 이런 진입하려고 하는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환율은 1,400원대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변 환경도 우호적이질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죠. 1,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인데 예전에는 5% 성장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1%대 성장률만 보여도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지금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모든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에 달린 거지. 이래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2% 이상대로만 높아져도 이 환율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1,400원대는 완전 고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역시나 뭐 외환 시장과 맞물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다면 외국인이 지난주에 7조가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고요. 이번 주에도 매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건지 허일남 대표님의 수급 의견, 판단은 좀 어떤 방향이세요? 네, 그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의 대량 폭탄 성격의 그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네. 이유는 그 지난주부터 불거지고 있는 미국 AI 거품 논란과 그리고 또 이제 환율 부담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네. 네, 현재 그 국내 국채 금리와 이제 환율이 동반 급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발생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엔화 약세, 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여기에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이 그 3년 국고채 선물 매도를 통한 환해지 정도로만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하나씩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2월 미국 추가 금리 인하의 여부인데 지금 셧다운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9월 CPI 발표 후부터는 숫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숫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65%를 유지하고 있었던 25bp 인하 가능성이 55% 정도까지 좀 낮춰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된다면 1,450원이라든가 1,400 초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 한미 팩트 시트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장 우려 요인으로도 좀 불거졌었는데 금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결과치가 조선이나 원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다음 주 전략과도 맞물려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우 대표님,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한미 통상 협약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기대감으로 있던 것보다 그게 이제 결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다가오면서는 그게 탄탄한 우상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조선 원전 방산 같은 경우는 핵 잠수함 관련해서 이제 뜬금없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는 새 업종들이 다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 후 처리에 관한 확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이 상승할 수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번 AI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바이오 제약까지 이전에 에이펙 기간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대부분 협약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제약은 기존의 발목을 잡고 있던 요인들이 제거가 되면서 미국이 원한 한국의 조선업과 원전의 시공 능력,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핵 잠수함까지 협력 시나리오가 근거까지 마련이 되면서 시장은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뭐 지난번 언급드렸던 이제 조선업종 내에서는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방산업에서는 하나시스템,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황에 대한 분석, 진단,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